별 볼리는 녀석들 오늘 그 찬반 논술 쓰기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 측 입장을 정한 후에 그걸 논술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진이 글을 읽고 호연이가 평가를 할 텐데 평가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논제가 잘 드러나도록 서론을 썼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의 쟁점은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되어서 흥미로운 어떤 그러한 최근의 일들,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가면서 서론을 제대로 잘 작성하였는가? 특히 이제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밝혔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찬성을 할 건지 반대할 건지 먼저 이제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자기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가, 그 찬성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세 세트 제시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반대한다라면 왜 자신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운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점을 역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각각 먼저 핵심 근거를 제시하고, 그 핵심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증명하고, 그 핵심 근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 증명하고, 그래서 이런 근거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 되는구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고 호연이가 설득이 돼, 설득이. 그리고 그 자체가 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나 비교나 예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에 대한 신뢰도,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통계에 의해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통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각각의 근거를 증명하는 작업이 본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반론에서는, 본론이 공격수라고 한다면 반론은 수비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상대방은 그러면 왜 반대하는가, 또 상대방은 왜 찬성하는가, 상대방의 근거 하나를 예상한 다음에 그 근거가 사실은 잘못되었으면, 그래서 내가 그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근거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시해도 괜찮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반론이라고 얘기했었고,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핵심 근거를 중심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강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제일 끝에 가서는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멋진 말을 사용한다던가, 비전을 보여준다던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찬반 논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찬반 논술을 쓰는 방식이고, 또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일단 찬반 논술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호연이가 세진이의 찬반 논술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생님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쓰기를 하고, 고칠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끝날 수 있을지 세진이 어떻게 생각해? 빨리 끝날 것 같아? 제가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끝날 것 네, 같아. 네, 반론은 좀 망한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끝날지. 찬반 논술. 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장려해야 하는가?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 15세 이상만, 만 15세 이상,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 자증명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 허가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중 5%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반에 한두 명꼴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이다. 급여 같은 것은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일찍 시작하여 돈을 모으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일들로 피해를 본 학생은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을 장려해야 할까 아니면 반대해야 할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반대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짧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공부량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부에 몰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해진다. 공부는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안전과 건강이 보증되지 않는다. 불을 피우는 일을 한다면 연기로 몸에 좋지 않을 수 있고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매일 몸이 아프고 피로해질 것이다. 몸을 피로하게 만든다면 다치기 쉽고 정신적 상태가 좋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잠재 성공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노동, 자본을 총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이다. 우리나라는 2%의 밑도는 국가 잠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잠재 성공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성공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아르바이트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바란다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물론 생애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서 아르바이트의 일터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공부를 완전히 끝내고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는다. 굳이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이들이 알바만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르바이트까지 할까? 그러므로 나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반대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호연이 평가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알맞는 뒷받침 근거를 잘 써줘가지고 그 혜진이의 의견을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끝이야? 예. 그래서 문제점 없어? 고칠 거는? 응? 어, 저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세진이가 아르바이트 노동 장려해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열심히 잘 썼습니다. 아, 뭐 기본적으로 찬반 논술의 형태를 띄어서 쓴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더 잘 쓰기 위해서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때로는 소소한 문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을 다 뭐하라고 좀 이따가 고치라고. 그래서 호연이도 지금 세진이 거 갖고 고칠 거야. 그래서 세진 당연히 세진 걸 가지고 고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잘 기억했다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뭘로 끝나? 아십니까? 여기는 저도 그거를 아까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투를 뭐 해야 된다? 맞춰야 한다. 통일해야 된다. 아십니까? 그러면 계속 뭐뭐입니까?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는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뭐 경어로 쓸 건지 어떻게 평어로 쓸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통일성 있게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 통계에 따르면 5%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있다는 뜻이다까지 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까지 동원해 가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쓴 점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긴 하나 또 이상한 점은 뭐냐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지금 요렇게만 쓰면 뭐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마치 뭐 해야 될 것처럼 해야 할 것처럼 네가 얘기를 해놓고 나서 결국 정작 여기 뒤에서는 뭐 하더라?
반대하더라라는 얘기.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 물론 그래도 돼.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예 중립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네가 아예 이래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랬을 때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뭔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뭐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여기서 문단구별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문단구별이 아까 내용적으로 그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왜냐면 그리고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너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일부러 바꿔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다수가 성인대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진 것도 선택 중 하나다라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 시작하지만 이 성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20살? 네. 아,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선택 중 하나이다. 뭐 급여 같은 것은 동의가 받았으면 더 일찍 시작해 돈을 모을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럼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세 명이다, 네 명이다 일 텐데 많아 엄청? 많은 네. 느낌이야? 네. 어? 네. 세진이는 한둘 다음에 셋부터는 많다야?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많은 느낌이 드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차라리 네가 여기 통계를 조사했더라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그 피해를 본 학생들의 그런 퍼센트지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네? 라고 과연 수치에 대해서 그 체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장려될까 아니면 반대될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서론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 상황 같은 것들 얘기해 준 부분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는 반대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한다. 한다지 한다. 반대한다. 먼저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라는 것이 아르바이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해서 여기 또 이제 먼저 학생들의 본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본분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쓰면 되고 그 학생들의 본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그저 돈을 벌기에 짧게 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좋습니다. 다만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뭐 학원에서 몇 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또 체력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던가 이렇게 수치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왜 더 나은가? 공부라는 게 왜 더 중요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르바이트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역시 또 뭐야 돼? 입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해진다라고 되어 있어. 건강. 건강. 그래서 공부는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의아해. 왜? 앉아갖고 문제만 풀면 애들이 건강해져? 아니요. 오히려 앉아서 맨날 애들이 너무 앉아서 문제를 풀어서 이 건강을 해친다 이런 게 상식이잖아. 아이들이 활동을 너무 안 하고 그냥 맨날 앉아만 있는다. 이게 상식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서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안전과 건강이 보존되지 않는다 해서 불을 피우는 일을 한다면 연기로 몸에 좋지 않을 수 있고
있고 배달앱 알아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이거는 교통사고 이런 거 연기 뭐 이런 거는 건강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은 뭐야? 안전의 문제, 위험의 문제 아닌 건가라고 위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거를 보다 더 이제 뭐하게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몸이 아프고 필요해질 것이다. 몸을 필요하게 만든다면 다치기 더 쉽고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은 좋고 요거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매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다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 통계 자료를 제시해 줬을 때 훨씬 더 이제 뭐야? 설득력 있게 되는 거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열거한다던가 그러한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재 성공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입니다. 아, 맞다. 아, 어,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잠재 성공률이라고 썼는데 요 한 글자 차이. 그래서 어쨌든 잠재 성장률까지 이제 그 이야기함으로써 야, 세준이가 잠재 성장률도 알아? 라고 하면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특하다. 이 글 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잠재 성공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얘가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뭐야 대충 아는구나. 어디 뭐 이렇게 컨닝하다 들켰나? 뭐 컨닝 제대로 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줬습니다. 우리나라는 2%를 밑도는 국가 잠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라가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 얘기.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의아하다는 얘기야. 노동 자본을 총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뭐하고 교육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요 이야기가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어? 그 부분들에서 근데 단지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세진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겠냐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게 교육 왜 잠재 성장률과 교육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더 차근차근 설명이 돼야 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한지가 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 한다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지 몰라 네 말대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 나선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 성장률은 기여하거든.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경제 성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해. 근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노동해서 그 뭐야 돈을 벌고 다시 그걸 쓰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단 말이지. 현실의 경제 성장률에. 그러면 왜 현실의 경제 성장보다 잠재 성장이 더 뭐한지 중요한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당장 얼마의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것보다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뭐 돼야 돼? 이야기가 돼야 돼.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지 못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고 썼는데 생애는 그냥 인생이야. 인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계지 생계. 생애가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네가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론을 쓰는 거야. 반론. 근데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아르바이트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은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걸 갖고 네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애들도 당연히 부모가 돈을 벌고 있으면 애들이 생계나가기 이어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애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두통약 먹어. 그럼 괜찮아.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배가 아픈 애한테는 뭐야 위장약을 주던가 뭐 이런 거 약을 줘야 되는데 왜 두통약을 주냐고.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가 엇나가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이 반론들이 좀 받게 됩니다. 근데 반론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어? 돼? 뭐라고? 반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네가 반론을 만약에 이걸 못하겠으면 이거 대신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왜 찬성하겠나를 네가 다른 근거를 생각해서 네가 반박을 해야지. 근데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야 복지국가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계를 나서는 그 형편이라면 뭐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그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자일 거란 얘기지.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복지를 받아서 비록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래 생계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공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복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던가. 어쨌든 자신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라는 거를 뭐 행정복지센터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곳에 모여서 알려서 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생계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네가 만약에 굳이 네가 이걸 반박을 한다라면 음? 그런 식으로 네가 반박을 해야 되겠지. 이해가? 네. 아니면 네가 그러면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생계를 이어나가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라는데 당장 그 아까 말한 대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야 되고 당장 그 단지 집안 형편 먹고 살만 한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이 책 같은 경우에 별 볼일 녀석들에서 그냥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데 다만 뭐야? 강아지를 못 사주겠다는 거잖아. 그런 사치품을. 뭐 스마트폰 좋은 걸 못 사주겠다. 이럴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네. 애들이 그러면 뭐야?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산다. 이른바 필수적인 필수 생필품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아니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사실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어? 근데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 뭐 너희들이 무슨 겨울 무슨 뭐 파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다만 파카가 더 따뜻하고 뭐 저기 하니까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 뭐 브랜드 파카 뭐 이런 거 입으면 있으면 더 이렇게 멋내고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야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금명검소한 걸로 뭐 해결을 해야 한다던가 뭐 어떤 그런 논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직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반론을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최종 결론에서 지금 뭐가 없냐면 종합정리가 지금 빠져 있어. 종합정리. 자, 종합정리 있으면 요약 종합정리는 요거 세 가지. 본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건강 위험, 건강이 위험해진다. 잠재 성장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모여서 합쳐서 다시 한번 네가 여기서 정리해 준 거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까닭은 하고 요 세 가지를 하나의 글로 연결해서 종합정리 써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네가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한 거야. 학생들 인재이기 때문에 어, 아르바이트까지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반대한다.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반대한다. 요 이야기는 뭐해?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네 주장을 썼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한 가지를 집중하기 어려운데 뭐야? 아르바이트 학생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부에 집중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높일 때 뭐 더 나은 대한민국과 자신의 미래를 뭐 꿈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살짝 수정하면 돼. 종합정리 여기다 덧붙이고. 네. 이해가? 예. 아, 자, 호연이 됐니? 호연아. 네. 그래서 지금 수세님이 세진이 거를 채팅창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세님이 말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해? 수정해서 지금 이게 이제 비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한 거 애프터로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 이 글보다 더 이렇게 나은 글, 더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기네. 세진이 뭐야? 호연이 너 세진이가 그 찬반 노수 위에 보내는 거 다운받을 수 있어? 채팅창에 보내는 거? 이게 노트북 하는데 저녁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잠깐 기다려 그러면. 네, 전 고치고 있을까요? 잠깐만. 그래. 여기 첫 번째 거 보냈고.
자, 두 번째 거까지 보냈거든. 혜진아, 호연아. 네. 요거 너가 가지고 가가지고 요 글을 네가 뭐 하라고? 고치라고. 그래서 수정. 요 글에서 너는 뭐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뭐 쓴다던가 해서 네가 고친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쓴다던가 해서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원래 글과 고친 글이 어떻게 다른 건가?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36분. 시간 몇 분 정도 줘? 30분이요. 어? 30분이요. 30분? 네. 야, 너 또 어디 뭐 이따 또 가야 된다 할 거 아니야. 아, 20분이요. 그 20분, 6시 10분까지니까 그래 20분 주고 발표하고 저기 하면 맞나? 네, 고친 거는 빨간색으로 고칠까요? 뭐 빨간색으로 고치든지 어쨌든 표시 나게 해서 고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 20분 후에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지금. 네, 없습니다. 세진도 없고.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대까지 볼까? 먼저 호연이부터 공유해서 보여줘. 아니면 보내주던가, 고친 거를. 저 아까 완성을 아직 다 못했는데. 아, 한 대까지만. 저 이거 복사해서, 어? 복사해서 보내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저 지금 이거 에러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럼 네가 그냥 예스, 공유해서 보여줘, 그러면. 보내기 힘들면. 공유를 어떻게, 네 옆에 그 밑에 파일 공유라고 파란 초록색 버튼 있잖아. 초록색 버튼 예. 눌러서. 읽어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연소자 증명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 인원 허가증이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중 5%는 아르바이트 경우에 있다고 한다. 반에 한두 명꼴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도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이다. 급여 같은 것은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으로써 일찍 시작하여 돈을 모으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일로 피해를 본 학생들 한두 명이 어, 아니다. 잠깐만. 네. 고친 부분 중심으로만 읽어주자. 지금 이렇게 아,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고친 부분이라는 거지? 네. 빨간 글씨만 읽으면 되나요? 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1시간 공부할 때 학원 다니는 학생은 5시간의 공부량을 따라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부에 못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진다. 공부는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그래서 이거 못해놔가지고 안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 밑도는 국가 잠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 한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어, 저, 어, 화면이 왜 검게 나? 해? 잠깐만요. 이거 보고 걸려가지고. 응. 세진이. 쟤는 또 왜 갑자기 나가버려? 공유해서 보여줘.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뭐지? 이거 봐. 읽을까요? 음, 저도 빨간색만 읽을까요? 음,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실을 아는가? 어,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이다. 급여 같은 것은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일찍 시작하여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다. 어, 음, 하지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일들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절반에 가까운 4.7% 이거 퍼센트나 든다. 절반에 가까운데 4.7%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그 5% 중에 그 4.7%예요. 그 5%를 전체로 했을 때 그 5%의 전체 2.5%인데 그걸 4.7%. 뭔 말이야? 5%에 4.7%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그 5%면은 어. 그 5% 중에 또 5%의 그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야. 그 근데 4.7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고, 아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는. 아 그럼 이거 2.5%가 되든지 아니면 뭐든지 해서 어쨌든 이런 수치를 다룰 때는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생명이야, 수치는. 그 다음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위험해진다. 공부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지. 잘 고쳤네, 여기는. 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 성공률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지금 공부를 해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우리나라 인물들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경제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음, 그리고 자꾸 성장률을 성공률이라고 자꾸 이게 입에 붙었네. 큰일 났네. 너 이제 어디 갔어? 이게 저게 돼갖고 이제 뭐 징크스가 돼갖고 이제 맨날 실수한다, 이제 이거. 한데 그 다음에,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꼭 벌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당장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물품을 제공해 준다. 꼭 돈을 벌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없어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 된다. 이게 뭔 말이야?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있어도는 되지만, 없어도는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말이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업과 잠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다. 이들의 음,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어, 어?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글 쓴 거에 비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고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쨌든 글을 한번 쓰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글들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나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는 노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기가 그 데이터 같은 경우 다룰 때는 먼저 자기가 정확히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서 또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고 또 내가 그 하려고 하는 얘기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좀 동떨어진 잘못된 데이터인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함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 정리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공부는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건강과 안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요 부분. 요 세 가지가 지금 너가 제시한 근거였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를 그냥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서 너가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 굳이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학생들은 음?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험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기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할 때, 뭐,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요 얘기잖아. 요 얘기를 모아서 이렇게 쓴다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종합정리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됐니? 네. 종합정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마무리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 할 수 있고, 뭐, 공간에서 전할 때 나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어?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생계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현장에 서기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학창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게 뭐라고? 인상 깊은 마무리. 그렇게 해야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야 그래야 학생생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또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대신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써 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러한 걸 쓸 때,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엔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자료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야기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튜브 되게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그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그 무슨 문명이라는 저희 게임이 있어? 네. 그걸 갖고 뭐 이렇게 게임 방송하는 그런 되게 그 엄청 그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라던데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해서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버의 세계에 대해서 또는 유튜브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선생님, 많았고, 숫자가 50명인데 그것도 유튜브 맞나요? 뭐라고 해나? 구독자가 50명인데 그것도 유튜버 맞나요? 구독자 50명인데 어떤 유튜브를 자기 하고 있으면 유튜버 맞지 뭘. 왜, 너도 유튜버야? 네, 저 오, 유튜버여서. 그래. 유튜브 저기 뭐야? 채널명이 뭐야? 그거는 말할 수 정호연 없습니다. TV야? 아니, 비밀이야? 아니, 아니요. 유튜브인데 뭐 이렇게 구독자를 요즘, 많이 요즘,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이름 지으면 다 망해요. 그래?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세진이 잘 엉덩이 모르겠, 빨개 뭐 이렇게 하면 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어.